예, 좀 전에 손님이 왔다가 가셨고 머리가 좀 아픈데 영상 한번 찍어볼게요. 이번 주제는 혹시 이런 사유에 포기라면 좀 생각을 다시 해보시라 이런 주제입니다. 이번에 찍을 주제는 그래서 포기 관련해서는 뭐 인터넷에 유튜브에 관련되는 내용들 많아요. 그래서 저도 관련되는 영상 한번 올렸었는데 뭐 적당히 포기해라. 너무 포기 안 하고 얽매여 살면 정신건강에 안 좋다. 이런 의견들도 시중에 많고 아니다. 자꾸 포기하면 사람 자존감 낮아지고 결국 인생 패배자 된다. 그러니까는 웬만하면 포기하지 마라. 그런 의견도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와 관련해서는 정말 중요한 사항인가 포기를 할 때, 그리고 포기를 했을 때 그 포기로 인한 대체제가 있는가. 예컨대 취업이라면 취업을 안 해도 당신을 누가 먹여 살려줄 수가 있는가. 이런 대체제가 있는가. 그리고 포기를 안 하고 계속 갈 경우에 미치도록 고통스러운가. 그리고 나중에 해도 되는 건가. 지금 포기하고 나중에 해도 되는 건가. 그리고 그 포기로 인해서 여러분의 자존감이 어느 정도나 훼손될지, 그리고 현재 여러분의 자존감은 어느 정도일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포기할지 말지를 고려하라고 이미 영상을 한번 올렸었어요. 근데 이것과는 또 별개로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포기와 관련해서 예컨대 시험이라면은 나 어차피 시험 붙어도 대충 살 거야. 나 대학 가도 열심히 살 자신 없어. 그러니까 대학 갈 의미가 없잖아. 자격증이라면 나 자격증 그 시험 붙어도 자격증 써먹지도 않을 거야. 나 어차피 내 인생 포기한 지 오래고 나는 나한테 어떤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내 인생 열심히 살 자신 없고 열심히 살 의향 없어. 이런 말하는 사람들 있어요. 이런 말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할 말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이 포기한다 그러면 인생을 열심히 안 살겠다는데 본인이 이미 마음을 먹고 있잖아요. 열심히 안 살 거라고. 그럼 그런 사람들한텐 시험이든 사업이든 뭐 취업이든 뭐든 사랑이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예컨대 사랑이나 결혼이라 할지라도 나 결혼해도 열심히 안 살 거야. 나 열심히 애들 안 키울 거야. 나 무책임한 부모 될 거야. 대놓고 이렇게 말하면 그런 사람들은 결혼 안 하는 게 낫죠. 사랑 안 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텐 포기해라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었는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본다면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들 진짜 그런 마음 때문에 포기하는 거냐고. 열심히 살기 싫어서 진짜 살 자신이 없어서 그래서 포기하는 거냐고. 아닐걸요. 상당수는요. 그 마음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는데 자존심이 상해서 그걸 인정하자니. 예컨대 시험이라면 도저히 붙을 자신이 없어서 열심히 공부할 자신이 없어서 경쟁에서 이길 자신이 없어서 2차 시험장 가서 그 피말리는 긴장감을 이겨낼 자신이 없어서 그래서 핑계를 대는 걸 거예요. 열심히 살지 않을 거라고 미리. 취업도 마찬가지고 사업 같은 경우도 사업하고 나면 얼마든지 사업 시작하고 나면 계속해서 유지하고 망하지 않으려면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잖아요. 이것저것 신경 쓸 거 많고 세금도 신경 써야 되고 직원들도 신경 써야 되고 매출도 신경 써야 되고 원가도 신경 써야 되고 거래처와의 관계도 신경 써야 되고 영업도 신경 써야 되고 고객과의 관계도 신경 써야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신경 쓸 자신이 없고 케어할 자신이 없으니까 나 어차피 이 사업 열심히 일 안 할 거야 나 인생 자체를 열심히 안 살 거야. 그러니까 이 사업은 접어도 돼. 이런 식으로 변명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제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너무 그때 인생 살기가 싫고 제가 9승9개월 이걸로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고대 다니는 게 저한테 의미가 없어서 그냥 자퇴서를 내려고 교학과에 갔어요. 자퇴서만 내면 돼요. 어차피 성인이잖아요. 저는 나이가 성인이었으니까. 근데 교학과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한 달만 생각을 더 해보고 오라고. 그 자리에서 제 자퇴서 그 수리해가지고 그냥 그때 지도교수 도장만 받으면 끝나는 문제인데 한 달만 생각을 더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도 안 받아줘서 알았다고 한 달 뒤에 오겠다고. 그리고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서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자퇴에 대한 걸 물어봤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보고 왜 자퇴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제가 그때 워낙 사는 게 싫고 제 인생 자체가 싫고 그냥 구승구결로 태어나는 팔자가 싫고 그래서 그냥 모든 거를 다 포기하고 싶었는데 그 말을 하자니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저도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냥 나 어차피
졸업하고 나도 고대 졸업장 써먹지도 않을 거야. 나 취업도 안 할 거야. 나 어차피 인생 막 살 거야. 그러니까 고대 졸업장은 나한테 의미가 없어. 그런데 내가 왜 여길 계속 다녀야 돼? 이렇게 논리를 폈어요. 그랬더니 제 얘기를 들은 그 사람이 그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너 그 졸업장 쓰고 말고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졸업장 받는 거 자체의 의미를 둬보라고. 졸업장 받을 정도로 공부하는 거 자체가 너 인생에서 그것만으로도 하나의 너가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을 해보라고. 지금 너가 졸업장 안 받고 그냥 자퇴해버리면 너는 고대 졸업할 정도의 공부를 할 자신도 없어서 그냥 포기한 놈에 불과하게 그런 놈에 불과하다고 세상은 평가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할 말이 없어요. 그 사람 말도 맞잖아요. 세상은 저를 그냥 고대 졸업할 자신이 없네. 시험 볼 자신이 없네. 그래서 포기한 놈이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 말 듣고 고대 졸업할 때까지만 버티자. 그래서 졸업장은 받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후에 사고가 발생해서 저는 어차피 고대 졸업장을 수십 년간 못 써먹었어요. 근데 이건 여담인데 나중에 나이가 아주 많이 들고 노무사 되고 나서 수습을 구하고 영업을 하고 할 때 고대 졸업장은 저한테 무지무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세상은 저를 완전히 달리 보더라고요. 졸업장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여러분도 이 채널 제가 고대 졸업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채널에 오시고 이 채널의 여러 영상들을 보시는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노무사 시험 공부를 하는데 나이 먹고 공부를 하느라 너무 어렵더라고요. 도저히 못 붙겠어요. 저는 그때 이미 중년이었는데 젊은 애들, 머리 빠릿빠릿한 애들을 이겨낼 자신이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걸 인정하고 포기하자니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아는 형이랑 술 먹으면서 아 형, 나 그 노무사 별로 좋아 보지도 않고 노무사 자격증 따도 써먹지도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냥 시험 안 볼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형이 노무사 자격증 따고 안 써먹을 거니? 묻더라고요 다시금. 그래서 그래 나 안 써먹고 그냥 노무사 자격증 따고도 백수로 지낼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형이 그러면은 어떻게든 시험 붙어라. 그리고 난 다음에 백수짓 또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차피 백수짓 할 건데 노무사를 왜 따 그랬더니 지금 너가 노무사 시험 안 보고 그만두고 백수가 되면은 그거는 노무사 시험 보는 게 무서워서 스스로 그 도전을 할 자신이 없어서 백수가 된 거지만 너가 노무사 시험에 붙고 또 백수가 되면 세상은 그래도 너를 노무사는 됐지만 본인의 의사에 따라 백수가 된 사람이라고 해서 좀 더 높게 볼 거라고. 그러니까 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싶으면 노무사 시험은 일단 붙고 백수를 하라는 거예요. 저보고. 시험 붙는 게 무서워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면. 할 말이 없더라고요. 외통수에 걸린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어쨌든 그 형 말대로 할 말이 없으니까 공부를 해서 노무사 시험에 붙었어요. 붙고 나서 저는 솔직히 한 3일간은 그 생각을 했어요. 아, 또 백수로 지내자. 근데 또 인생이란 게 웃긴 게 막상 자격증이 주어지니까 백수로만 지내기가 또 아깝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든 딴 거잖아요, 이게. 제가 아는 사람이 회사 너무 힘들다고 그만두겠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 전에. 그 얘기가 나왔길래.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냥 좀 있으면은 자기 세상 살기 싫어서 인생 하직할 사람이라고. 그런데 회사를 왜 다녀야 되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인생 진짜 살기 싫어서 그래서 회사를 깔끔하게 미리 그만둔다. 이게 당신의 진정한 마음이라면 할 말은 없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살할 생각은 없고 그냥 회사 자체가 그만두고 싶은데 그 회사 그만두자니 세상 사람들이 무능력자라고 욕할 것 같아서 자살을 한 핑계를 가져온다. 당신이 진짜 자살할 자신이 있고 자살 용의가 있다면 회사 그만둬라. 근데 그게 아니라 당신이 변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면 회사의 여러 가지 상황 같은 게 회사에서 당신한테 주는 압박감이나 상사와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자살을 핑계대고 어떻게든 도망치는 거라면 당신은 자살하지도 못할 거고 결국은 세상에서 두고두고 손가락질만 당할 거라고. 의지가 없어서 중간에 회사 그만둔 놈이라고 손가락질만 당할 거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날은 저한테 화를 냈는데 얼마 뒤에 연락 왔어요. 제 얘기 듣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결국은 변명을 하고 있었다고. 자기 자살할 자신도 없고 자살하고 싶지도 않다고. 근데 회사가 무서워서 그 얘기를 했을 뿐이라고. 그러더니 가만히 저한테 생각을 해보니까는 회사 다닐 수 있을 것 같다고. 제 얘기를 듣고 나니까 또 의지가 생겼다고. 그러면서 또 잘 다녀요 지금. 그래서 자살 생각은 싹 사라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말하지만 포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포기의 사유가 나 인생 살기 싫다. 혹은 나는 열심히 안 살 거다. 혹은 심지어 극단적으로 아까 얘기한 사람처럼 며칠 뒤면 나 자살할 건데 인생 이거 왜 해야 되냐. 뭐 이런 식의 사유라면은 한번 본인한테 가슴에 손을 올리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게 그 사유인가? 다시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99%는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변명. 하나만 더 예를 들면은 사업하다가 너무 사는 게 싫다고. 자기 이 사업이 잘 돼도 자기는 그냥 어차피 그냥 조만간에 그냥 백수로 다시 백수같이 살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 이어갈 의지가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게 벌써 2년인가 3년 전인데 1년만 사업 더 해보라고. 그리고 1년 동안 사업의 매출을 최대한 끌어올려 보라고. 그리고 나서 당신 말대로 그때 가서도 계속해서 인생 살기 싫고 제대로 살기 싫고 백수로 지내고 싶으면 그때 사업 접으라고. 그러면 세상은 당신을 매출을 최대로 끌어올린 다음에 수익도 최대로 낸 다음에 그리고도 그냥 본인이 사업 자체에 뜻이 없고 인생 대충 살고 싶어서 사업을 접었으면 세상은 당신한테 절대 손가락질 못할 거라고. 하지만 지금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당신 회사 사정도 안 좋은데 지금 당신이 그냥 제대로 인생 살기 싫어서 회사 그만둔다 이런 사유로 회사를 그냥 사업하는 걸 접어버리면 세상은 인생 제대로 살기 싫어서 사업을 접었다 이렇게 보지 않고 사업 운영이 힘들어서 사업을 접었다. 저 사람은 무능력자다. 이렇게만 평가를 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제 얘기 듣고 나서 한 1년 더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서 수익이 나고 매출도 올라갔어요. 그러더니 1년 뒤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자기가 무서워서 사업을 계속하는 게 무섭고 망할까봐 무서워서 인생 제대로 살기 싫어서 어쩌고저쩌고 핑계 대고 사업을 접는다고 했는데 제 말이 맞았다고. 그래서 1년 열심히 하면서 운이 좋아서인지 사업이 매출도 올라가고 제대로 돌아서니까 그냥 열심히 안 살겠다 이런 마음도 사라지고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싶더래요. 그래서 지금도 그 사업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사유로 포기하려는 사람들한테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